구강 관리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특급 비법 그 첫 번째입니다. 333 양치 X 아니야? 222 양치하세요. 뭐, 아니 저 평생 333으로 그러니까. 알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뭐 말 언제 어제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선생님? 네. 예, 이것도 제가 좀 시청자분들한테 또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네. 저도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333으로 배웠지만 네. 지금 이제 그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서 하루의 양치질이 얼마가 적당하냐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제과의사협회나 우리 유럽 쪽에 좀 나름 선진국들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네. 하루 3번 양치질보다는 하루 2번 양치질하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네. 지금 교과서에서도 치과 대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죠. 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 제가 이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우선 칫솔의 선택이 중요한데 네. 칫솔은 반드시 부드러운 모, 부드러운 모를 쓰셔야 하고 네. 그리고 브랜드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칫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 2번은 그럼 언제 하느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2번을 하시는데 그럼 두 번째 2는 뭐냐? 2분씩 하라는 겁니다. 2분. 이- 줄었네요. 네, 2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왜 양치질을 오래 하지 말라고 하냐, 많이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치아는 한 번 이렇게 나면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쵸. 계속 깎여 나가고 치과에서 치료받으면 작아지고 하는데 음. 우리가 이 양치질하는 힘에 의해서 치아 마모가 일어나서 치아가 약해지고 또 치아 시림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치질로 인해서 내 치아를 내가 스스로 망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양치질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 2는 치실이에요. 우리가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치아 사이에 끼인 뭐 이렇게 섬유질 같은 그런 네. 건 빠지지가 안 않거든요. 빠지더라고요. 네. 치실을 쓰셔야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시원하게 개운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양치질 2번, 2분씩 치실 2번. 아. 그렇게 2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양치질과 더불어서 또 하나 챙겨야 될 게 여기 네. 별 표시가 있어요. 입속 세균이 가장 많을 때 많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잠들기 직전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해주는 게 좋다고요, 안 교수님. 네, 그 잠을 자는 동안은 구강 활동이 이제 중단이 되고 또 타액 침 분비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입속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과 아침에 기상하고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양치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 2번만 하라고 하시니까 양치질을 굳이 뭐 안 하시더라도 네. 물로 여러 번 헹궈내거나 또 구강 양치액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게 입속 세균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구강 관리법 이어나가 네. 볼게요. 그다음은요. 윗니, 아랫니, 이닥자? 이것도 X래요. 세균 주머니까지 닦으세요. 주머니가 있나요? 그 보통 양치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말 그대로 치아만 이렇게 열심히 닦으시는 맞아요. 거 생각하시는데 제가 모형을 가지고 좀 올바른 양치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치아는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나 있잖아요, 치아가.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세게 닦으시면 맞아요. 정말 구석구석까지 닦이지도 않을 뿐더러 마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치아랑 잇몸이 닿는 부위가 마모가 돼서 시린 걸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고 고통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치질을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부드러운 모로 결 따라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는 게 위에서 중요해요. 아래로. 절대로 과도한 힘을 아무리 줘도 치아 사이까지는 이 칫솔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액션으로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세균 주머니는 무슨 얘기냐면 주머니 어디 있어요? 우리 이 치아랑 잇몸이랑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미세한 틈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가 세균이 잘 들어가서 번식하기 좋은 곳이고 여기서 치주염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걸 꼭 치과에 가셔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 속으로 살짝 대신 다음에 짧은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런 어느 세월에 해. 잇몸에 살짝 넣으시고 가볍게 진동을 주시면 저렇게.
이건 내가 하는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하는 스케일링? 그럼요.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효과적인 양치 방법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에 차인표 씨가 막 분노의 양치질 막 네. 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 아, 거예요. 네, 큰일 납니다. 식용부 큰일 납니다. 마모가 일어나는. 네, 마모가 네. 일어나요. 네. 절대로 안 절대로 되겠고. 네. 또 양치질과 더불어서 이것도 챙겨야 됩니다. 꼼꼼한 칫솔질만 하면 안 돼요. 치간 칫솔, 치실, 혀 클리너, 그리고 구강 청결제도 함께 사용해야 된다. 안 교수님. 네, 그 단순히 칫솔질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사이사이가 충분히 닦이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나 입속 세균이 치아 사이사이에 잔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과 더불어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입속 세균이나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구강 건강에 중요하고요. 네. 그거를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네. 뭐 충치는 물론이거니와 입냄새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치간 칫솔과 치실을 같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잠깐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요, 올바른 좀 사용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치실은 치실은 네.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네. 치실은요, 이렇게 한 30cm 정도 좀 길게 너무 많이 하신 뽑아서 거 아니에요? 네. 아까워서 우리는 한 15cm 하거든요. 손가락에 충분히 검지 손가락에 네. 말아서 타이트하게 한 다음에 네. 치아 사이사이에 넣었는데요. 네. 너무 과도한 힘으로 넣게 되면 잇몸에 오히려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살살 이렇게 톱질하듯이 조금씩 아. 집어넣고 들어간 다음에는 치아의 옆면을 닦는 느낌으로 닦으셔야 됩니다. 잇몸 계속 누르지 마시고 치아 옆면을 상하 좌우로 닦아서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치실을 쓰셔야 위로 되고요. 올려주면 돼요. 네, 오. 그렇게 하시고 네. 최근에는 네. 그렇게 일회용 칫솔이 나와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일회용 칫솔이 나와서 일회용 치실. 예, 일회용 네, 치실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회용 치실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치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치실과 더불어 치간 칫솔을 쓰게 되는데요. 네. 치간 칫솔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치아 틈을 이용해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네. 그 틈에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것도 부드럽게 집어넣어서 치아 옆면을 이렇게 솔질한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틈이 많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잇몸이 이제 건강하시면. 근데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예. 부드럽게 내가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부드럽게 항상 넣어주는 것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데 팁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혀 클리너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끝으로 이제 혀도 닦아주시는 네. 게 좋은데요. 혀는 사실은 이제 설태가 끼는 부위가 혀의 뒷부분이거든요. 앞부분은 내가 맨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저절로 세정이 잘 되는데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목구멍 쪽. 최대한 혀의 뒷부분까지 혀 클리너를 넣어서 막 때밀듯이 이렇게 문지르면 혀가 다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질하듯이 목 안에서부터 입 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혀 표면에 마사지 효과도 있고 한 두세 번씩 부드럽게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양치질 할 때마다 반드시 혀 솔질도 같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거 저는 칫솔로 그 그냥 하면 안 칫솔로 돼요? 하거든요.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하고 양치. 네, 그래서 양치할 때 같이. 칫솔로 양치질을 막 하다 보면 혀까지 막 닦으시는 네. 분이 계신데 네. 칫솔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해서 칫솔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혀 표면에 손상을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혀 전용 세정기,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혀 전용 세정기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사야겠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법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구강 관리에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해요. 그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입속 세균을 부르는 음식을 줄이세요. 어떤 게 세균을 부를까요? 사탕? 우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 우리 충치라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설탕, 단 거. 사탕, 뭐 네. 달콤한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설탕을 사실 퍼먹는 분은 안 계실 거고 맞아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알게 모르게 사실 설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설탕을 뭐 조절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젤리나 초코바 같은 그 끈적이는 음식이 사실 제일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달라붙어서 맞아. 달라붙어서 침이 치아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끈적이는 음식들이 충치를 일으키고 또 세균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끈적이는 음식을 좀 피해 주시고 우리 성인분들은 사실은 충치보다는 이제 치주염이 걱정이 있을 텐데 자 질긴 음식 자, 우리나라 분들은 질긴 음식 이렇게 씹어 드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맞아. 조금만 자제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마른 오징어나 이런 질긴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치아가 움직입니다. 네, 실제로 치아가
그 스트레스를 힘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네. 그게 너무 자주 되면 치아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흔들린 상태로 있는 거죠. 질긴 거. 네, 질긴 걸 많이 먹으면 네. 치아가 부러지든지 치아가 흔들리든지 해야 그 힘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긴 음식을 딱 끊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까 정말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것만 좀 이제 앞으로 줄여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입속 세균들이 싫어하는 음식, 세균을 좀 줄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침 속에는 항균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저작할 때 침 분비가 왕성해지는 그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토마토 같이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이렇게 좀 큼직하게 썰어서 저작을 통해서 치아로 깨물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또 우유도 칼슘이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녹차 같은 경우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이 있어서 구취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입속 세균 줄이고 잇몸 지키는 특급 비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다음 방법이에요. 입으로 숨 쉬지 마세요. 숨 쉬는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정종혁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구강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굉장히 번식하기 좋은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충치라든지 잇몸병 그리고 구취 같은 것들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비슷한 사례가 비염이 있다든지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코골이.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입이 마르니까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쁜 공기들이 코를 통해서 걸러져야 될 그 불순물들을 그대로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직접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내용 계속 지켜보셨다면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빠진 치아 그렇죠.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고 또 말씀 주셨죠, 최 교수님. 도미노더라고요.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치과에 가셔서 치아를 그 치과 의사가 뽑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네. 일반 분들이 좀 이렇게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보철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치아가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네.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부러졌지 뿌리는 몸속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지금 그래요?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혀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맨질맨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없으니까. 같으니까 다 뽑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시는데 저 상태가 제일 나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뿌리 속에는 신경관이라고 구멍이 있는데 저 신경관을 통해서 세균이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몸속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뚫려 있으니까. 입구가 열린 그럼요. 거구나.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네. 정말 막 턱이 부어서 응급실에 가는 어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가 부러졌다면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스케일링 1년에 2번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최 교수님.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이 양치질을 잘하는 분들은 제 환자들 중에는 뭐 1년에 한 번 오시라고 하는 환자도 있어요. 한 번밖에 안 하는. 관리가 너무 잘 되니까 네. 반대로 돌아서면 치석이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좀 믿을 수 있는 좀 친한 선생님과 선생님과 친해지셔서 네. 한 군데 병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진단을 받으셔야 관리가 잘 되었네요. 그렇지. 나빠졌네요. 좀 더 자주 볼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볼게요. 이렇게 나에게 맞춤형 관리가 되니까 꼭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그러니까요. 정기적으로 네.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치의를 좀 네.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주기적인 방문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디든 빠지지가 않아요. 금주 금연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치아 건강뿐만이 아니라 구강 건강, 전신 건강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 이제 흡연과 음주이죠. 네. 과도하게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될 거고요. 또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나 치주 질환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금연, 금주가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지켜야겠고요. 10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벗 열어볼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98세신데 잇몸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찌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틀니를 하고 계세요. 98 어르신인데요. 정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경우에? 지금 틀니를 하고 계신다는 게 전체 틀니를 하시는 건지 입안에 치아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일단 입안에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라 그러면 그 치아에 염증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고름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쓴물이 나온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치아가 없는 완전 틀니 상태라 그러면 결국 그 원인은 제거가 된 거고 침샘에서 나오는 타액이 약간 성분이 그렇게 느끼는 상태이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양치질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 바로 하면 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3분 같은데. 내로 하라고 한 것 같던데. 네. 아닌가?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은 네. 아침 식사를 하시고 보통 집에서 드시니까 예. 식사를 하시고 첫 번째 양치질을 하시고 네. 근데 굳이 급하게 막 화장실로 가셔가지고 아. 양치질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뭐 치과 교수님들이나 치위생사들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양치질은 주무시기 전에 네. 이제 식사와 간식, 뭐 차, 뭐 다 이제 먹을 거 먹은 그날 먹을 다음에? 거 다 먹고 네.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 하시는 게 좋고 양치질에 너무 그렇게 좀 집착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치아는 건강합니다. 우리가 침이 잘 나오면 건강하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